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쁜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넓고 잔잔한 바다를 함께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함께 할 작품은 허먼 멜빌의 세계적인 고전 모비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을 거대한 흰 고래를 쫓는 모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이 작품은 단순한 모험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집착, 희망과 용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깊이 묻는 철학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모비딕을 쫓고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으며 잊지 못하는 상처나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모비딕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함께 삶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따뜻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삶이라는 넓은 바다를 함께 항해해 보겠습니다. 모비딕 줄거리.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모험 소설이자 인간의 욕망과 집착,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세계적인 고전이다. 주인공 이슈메일은 무료하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경선을 타기로 결심한다. 항구에서 그는 남태평양 출신의 착살잡이 휘케그를 만나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워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두 사람은 함께 피커드호에 승선하여 긴 항해를 시작한다. 피커드호의 선장은 AF이다. 그는 과거 거대한 흰 고래 모비딕과의 싸움에서 한쪽 다리를 잃었다. 그 사건 이후 AF는 모비딕에 대한 복수만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된다. 처음에는 선원들도 평범한 고래잡이 항해라고 생각했지만 곧 AF가 모든 항해의 목적을 오직 모비딕을 찾는데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AF는 선원들에게 금화를 걸며 가장 먼저 흰 고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이 금화를 주겠다 고 선언한다. 그는 자신의 강한 의지와 카리스마로 선원들을 이끌며 끝없는 바다를 항해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집착만이 남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이나 행복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다. 항해 도중 피커드호는 여러 배를 만나고 다양한 고래를 사냥한다. 이 과정에서 이슈메일은 고래의 생태와 포경, 문화, 바다의 신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깊이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운다. 그는 바다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마침내 피커드호는 거대한 흰 고래 모비딕을 발견한다. AF는 모든 것을 걸고 모비딕을 추격한다. 치열한 싸움은 무려 3일 동안 계속된다. 모비딕은 엄청난 힘으로 배를 공격하고 여러 선원이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AF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착살을 던지며 복수를 시도한다. 마지막 순간 AF가 던진 착살줄이 그의 몸에 감기면서 그는 바다로 끌려가 목숨을 잃는다. 이어 모비딕은 피커드호를 들이받아 배를 침몰시키고 대부분의 선원들도 함께 바다에 잠긴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이슈메일이다. 그는 친구 퀴케그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관을 푸푸처럼 붙잡고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지나가던 배 레이처로에 구조된다. 이슈메일은 살아남아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기록하며 독자들에게 전한다. 모비딕은 단순한 고래 사냥 이야기가 아니다. 작품은 욕망과 집착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그리고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겸손과 용기, 우정, 희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진정으로 이겨야 할 대상은 거대한 고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욕심과 집착이라는 깊은 교훈을 전하는 작품이다. 모비딕 일부. 바다를 바라보며 나를 만나다. 세상에는 한 권의 책을 읽고도 인생이 조금 달라지는 순간이 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그런 작품이었다. 처음에는 거대한 흰 고래를 쫓는 모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니 내가 읽은 것은 단순한 바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항해하는 철학 여행이었다. 바다는 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잔잔한 날도 있지만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쉼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멀어진다.
모비딕 속 바다는 그런 인생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주인공 이슈메일은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바다를 선택한다. 누구나 마음이 지칠 때가 있다. 이유 없이 허전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찾지만 사실 가장 만나야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배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국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며 생각도 달랐다. 하지만 넓은 바다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운명을 함께하는 동료가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처음에는 다름이 불편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다름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에이에브 선장이었다. 그는 흰 고래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은 뒤 평생 복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모비딕만 보인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하늘도 함께하는 선원들도 있지만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 마음속 증오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도 살면서 작은 상처 하나를 오래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간 실패, 잊지 못하는 후회가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 삶 전체를 흔들기도 한다. 그 상처를 놓지 못하면 결국 상처가 나를 붙잡는다. 에이에브는 모비딕을 쫓았지만 결국 자신의 집착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이슈메일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는 고래를 관찰하고 사람을 이해하며 자연을 배우려고 한다.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 한 사람은 폭수만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본다. 인생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여행이 된다. 이 책을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 마음속에도 모비딕이 있지는 않을까? 잊지 못하는 후회일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일 수도 있다. 그것을 붙잡고 달리는 동안 정작 소중한 오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다는 언제나 같은 말을 건네는 것 같다. 파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파도와 함께 항해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힘든 일을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 모비딕은 거대한 고래를 쫓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다시 읽는 것 같다. 흰 고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집착, 두려움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기 때문이다. 책을 덮은 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평범했고 바람도 조용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바다가 하나 생긴 듯 했다.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며 말없이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었다. 좋은 책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진다. 모비딕은 거대한 고래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오래도록 기억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모비딕 2부. 에이에브의 집착과 인간의 욕망.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꿈꾸며 살아간다.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사랑을 원하며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 욕망은 인간을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욕망이 지나쳐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이끄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무거운 쇠사슬이 된다. 모비딕의 에이에브 선장은 바로 그 경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에이에브는 흰 고래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는 육체보다 마음속 상처를 더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간다. 처음에는 고래를 향한 분노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 그는 더 이상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아니라 폭수라는 이름의 폭풍 속을 떠도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하기도 한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어느새 상처가 우리의 삶을 대신 결정하기 시작한다. 에이에브는 고래를 쫓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분노와 집착에 끌려다니고 있었다. 욕망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면 우리는 다른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A해부는 넓은 바다의 아름다움도 함께 위험을, 견디는 선원들의 믿음도, 삶이 주는 작은 기쁨도 모두 잊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모비딕만 존재했다. 이 장면을 읽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떠올랐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린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족과 친구, 건강과 휴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까지 희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일 수 있다. 삶의 균형을 잃는 순간 욕망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그림자가 된다. A해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원들까지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는 혼자만의 복수를 모두의 운명으로 바꾸어 버린다. 이것은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결국 사랑보다 목적이, 관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해진다. 반면 이슈메일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한다. 그는 바다를 관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 앞에서 겸손함을 배운다.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파도를 만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 사람은 증오를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해를 선택했다. 삶은 결국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연은 인간의 욕망과 상관없이 자신의 시간을 살아간다. 바다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바람은 모든 배 위를 공평하게 지나가고 파도는 누구에게나 같은 힘으로 밀려온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다. 가끔은 욕망을 내려놓는 용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보다 더 큰 힘이 된다.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 건강하게 숨 쉬는 시간은 너무 익숙해서 잊기 쉽지만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다. 모비딕은 우리에게 꿈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다. 목적이 삶을 삼켜 버리지 않도록, 성공이 인간다움을 빼앗지 않도록, 욕망이 사랑을 밀어내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조용히 일깨워 준다. 책장을 넘길수록 A해부는 더 거대한 인물이라기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으로 다가왔다. 그는 모비딕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에 먼저 무너진 사람이었다. 그 모습은 멀리 있는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때때로 욕심과 미련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그래서 모비딕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거대한 흰 고래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고래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이겨야 할 가장 큰 상대는 세상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끝없이 커져가는 욕망과 집착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항해는 시작된다. 모비딕 3부, 바다가 전하는 삶의 철학.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진다.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이 있고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그 풍경 앞에서는 평소에 크게만 느껴졌던 고민들이 조금은 작아 보인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단순히 바다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니라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을 통해 인생의 깊은 철학을 들려주는 작품이다. 바다는 인간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너는 정말 세상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며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고 싶어 한다. 원하는 시간에 성공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인간의 계획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갑작스러운 폭풍, 거센 파도, 예상치 못한 바람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이별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인간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은 그저 자신의 질서를 따라 움직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원망하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묻지만 자연은 누구에게도 특별히 가혹하거나 특별히 친절하지 않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다. 세상과 싸우기보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모비딕 속 선원들은 매일 바다를 마주한다. 어떤 날은 잔잔한 물결 위를 평화롭게 항해하지만 어떤 날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을 견뎌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행복한 날이 계속될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나 폭풍은 영원하지 않다. 거친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찾아오듯 인생의 시련도 언젠가는 끝난다. 바다는 또한 기다림의 가치를 가르쳐 준다. 고래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며칠을 기다려도 원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원들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다의 시간을 존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빠른 결과를 원한다. 노력한 만큼 즉시 보상을 받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꽃도 계절을 기다려 피어나고 씨앗도 충분한 시간을 지나야 나무가 된다. 사람의 성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깊이 마음에 남은 것은 인간의 겸손이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아무리 큰 배도 흔들리고 거센 바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그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약함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바다는 침묵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말없이 흐르는 파도는 조급한 마음을 달래고 끝없이 이어지는 수평선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 바다는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슈메일은 바다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법도 배운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선원들은 각자의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배에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하기보다 존중할 때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다. 바다는 국경도 편견도 없이 모두를 품는다. 그래서 바다는 인간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스승처럼 느껴진다. 모비딕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자연은 결코 힘으로 이길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이 사실은 오늘날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자연을 이용해 왔지만 이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깨닫고 있다. 책장을 읽는 동안 나 역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서두르며 살아왔는가. 결과만 바라보느라 과정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아름다움을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바다는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다. 너무 급하게 항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결국 모비딕이 전하는 가장 큰 철학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이다. 기쁨이 오면 감사하고 슬픔이 오면 견디며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바다가 인간에게 오래도록 들려준 가장 깊은 지혜일 것이다. 책을 덮고 나니 바다는 더 이상 먼 곳에 있는 풍경이 아니었다. 우리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바다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잔잔한 날도 있고 거센 날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 간다. 그리고 그 긴 항해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생의 목적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항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모비딕 4부. 희망과 치유, 그리고 다시 항해하는 삶. 인생은 언제나 순탄한 길만 이어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와 마주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폭풍이 끝난 뒤에도 바다는 여전히 존재하고 삶 또한 계속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준다. 그래서 이 작품은 비극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희망과 치유를 이야기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모비딕을 읽으며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상처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였다. AF는 상처를 평생 가슴에 품은 채 폭수의 불길을 키워간다. 반면 이슈메일은 같은 바다를 경험하면서도 상처 속에서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며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법을 익힌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 작품은 보여준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한다.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바다는 늘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어제 폭풍이 몰아쳤다고 해서 오늘의 바다가 영원히 거칠지는 않다. 새벽이 오면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비추고, 밤이 되면 별들이 바다를 은은하게 밝힌다. 자연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진리를 말없이 보여준다.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웃을 날도 찾아온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희망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서로를 믿는 동료의 눈빛, 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 조용히 불어오는 바람, 끝없이 이어지는 수평선. 평소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모비딕은 알려준다. 행복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도 숨어 있다. 특히 이슈메일이라는 인물은 치유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그는 세상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했고, 두려움 앞에서도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존중하며 자신보다 더 큰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는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한 끼가 지친 하루를 위로해 주기도 한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걷는 길, 커피 한 잔의 향기,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처럼 아주 작은 행복들이 모여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만들어 준다. 치유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 시작된다. 모비딕을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상처를 없애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존재가 아닐까? 흉터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흉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공감과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래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위로를 건넬 수 있는지도 모른다. 바다는 넘어졌다고 우리를 비웃지 않는다. 파도에 흔들린 배도 다시 방향을 잡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이다. 모비딕은 바로 그 용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 책은 희망을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절망을 충분히 보여준 뒤에도 인간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그 희망은 더욱 진실하게 다가온다. 진정한 희망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믿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책을 덮고 나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진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앞으로도 수많은 파도가 밀려오겠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할 것이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미소를 더욱 빛나게 하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지혜가 되며, 오늘의 외로움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모비딕은 거대한 흰 고래를 쫓는 이야기보다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삶이라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작품은 조용히 속삭인다. 폭풍은 지나가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진다. 그러니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놓지 말고 다시 항해하라. 모비딕 5부. 삶이라는 바다에서 끝내 발견한 희망과 인생의 교훈.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끝까지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내 마음에는 오래도록 잔잔한 파도가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거대한 흰 고래를 쫓는 모험 소설이라고 생각했지만 끝내 내가 만난 것은 고래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욕망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으며 사랑과 희망, 용서와 성장이 함께 숨쉬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바다를 항해하며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꿈을 향해 노를 젓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삶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거센 파도를 만나고 길을 잃는다. 모비딕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다. AF 선장의 이야기는 욕망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 그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가장 먼저 잃은 것은 평온한 마음이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자신의 분노에 묶여버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는 마음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반대로 이슈메일은 바다를 통해 사람을 배우고 자연을 배우며 삶을 배운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끝없는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날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는 날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배우는 과정이며 눈물을 흘린 뒤에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정이다. 바다가 폭풍을 품고도 끝내 잔잔함을 되찾듯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평온을 되찾는다. 모비딕을 읽으며 가장 깊이 새긴 교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항해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 그 길을 걸어왔는가이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선 성공보다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걸어간 하루가 더 값질 수 있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 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마음에 남은 것은 자연 앞에서 배우는 겸손이다. 인간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바람을 멈출 수 없고 파도를 잠재울 수도 없다. 우리는 자연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나에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웃으며 나누는 대화, 따뜻한 햇살 아래 걷는 산책길,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성공보다도 이런 작은 행복들일 것이다. 때로는 인생이 거친 파도처럼 흔들릴 수도 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럴수록 모비딕은 조용히 말해준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바다는 언제나 다시 잔잔해진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다.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미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이며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지혜가 되어 다시 길을 밝혀줄 것이다. 책을 덮은 뒤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하늘이었고 익숙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 달라 보였다.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다. 좋은 책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삶을 바꾸어 간다. 모비딕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진 작품이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 빠르게 나아가고 때로는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느냐이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행이며 승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모비딕을 떠올릴 것이다. 거대한 흰 고래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며 파도처럼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모비딕은 내게 이런 한 문장을 선물해 주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해는 가장 멀리 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희망을 품고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의 항해이다. 이 책은 거대한 흰 고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모비딕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살아 숨 쉬는 고전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작품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며 삶이라는 바다를 조금 더 따뜻하고 담담하게 향해 나가고 싶다.